안녕하세요, 엠마쌤입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엠마쌤의 좋아요 팔로워의 비밀이라는 책도 내고 국가기관의 홍보대사도 했었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성향상 제가 이긴 하지만 아이 성향도 되게 강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퍼스널 브랜딩은 약간 저처럼 얼굴 드러내기가 쑥스럽고 인터넷에 막 매번 컨텐츠 올리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자극적인 거 빼고 담담하고 진정성 있고 전문가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차별화된 퍼스널 브랜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가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CEO 마케팅이다. 이제는 마케터가 알아서, 직원들이 알아서, 대행사가 알아서 절대 무조건 대표님이 퍼스널 브랜딩 하세요. 왜냐면 나라는 이 인간으로서의 모델은 영원히 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나를 쓰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완벽한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화장품이면은 대표님이 화장품 전문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부 전문가 맞잖아요.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그 브랜드와 제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뵀던 분 중에 아이 돌봄 관련된 플랫폼 하시는 대표님도 계셨는데 제가 왜 안 나오시냐? 나오셔라. 우리 아이도 여기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내 아이를 여기다 맡기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미사유가 필요가 없는 정말 진정성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SNS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좋은 점이 고객들의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불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바꿔야 할지 개선점들을 되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하는 얘기가 가장 불만이 많은 고객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NS에서 만나는 그 화난 고객들이 무서워서 안 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직접 대표님 나서셔서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케팅비, 광고비로 월 4,000원 넘게 써봤습니다. 매달 써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그냥 대표가 SNS 하나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있고 효과도 높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럼 사업가가 아닌 일반인도 퍼스널 브랜딩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희 이제 팀원들한테도 어제 각자 SNS를 운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옛날처럼 학력을 보여주고 경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SNS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명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길을 또 찾는다고 할 때에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가 되면 그걸 찾는 분들이 와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애기가 고민이야. 그러면은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고 우리 반려견 얘 너무 고민이야. 그러면은 강영구 선생님 찾아가고 장사하는데 음식 어떻게 팔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백종원 대표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면 누구다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업, 온라인 마케팅하면 엠마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떠오른다라는 거는 반대로 내 이름을 여기 넣었을 때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기는 쉽진 않죠.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당시 이제 직장인이었고 마케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나를 브랜딩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고 당시에도 이제 창업을 계속 망하고 또 회사도 다니고 망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창업 아이템을 뭘로 잡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마케팅 쪽을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창업가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다 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무슨 마케팅을 가르칠까? 그러다가 제가 썼던 툴이 뭐냐면은 지금 같이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검색 광고 이렇게 뜹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키워드 도구 무료로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키워드 도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직업이 마케터니까 마케팅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조회해보고 월간 검색수에서 모바일로 조회수 높은 거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진짜 높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일 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게 심지어 네이버 광고보다도 인스타그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어 뭐가 높지? 하고 봤더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좋아요 늘리기가 이 당시에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의 비밀 이렇게 책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내가 한번 해볼까 했을 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키워드라는 거 자체가 내 언어가 아니라 고객
고객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로 찾아보고 있지? 나 이거 사고 싶어, 궁금해 라고 검색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퍼스널 브랜딩 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잡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퍼스트 무버,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는 선두주자를 말을 하거든요. 되게 혁신적인 것들을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인스타를 봤는데 이거 너무 새로워, 참신해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워가 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는 뭐냐면은 퍼스트 무버가 먼저 가가지고 깃발 꽂은 걸 보고 저거 잘 되네? 그러면 내가 벤치마킹해서 내 거 조금 넣고 이렇게 변형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이제 패스트 팔로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카피캣이다, 너무 따라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내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발전시킨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폰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양대 산맥이잖아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조차도 애플의 iOS를 따라서 시작한 게 맞고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뭐 스토리, 이것도 사실 스냅챗에 있던 기능, 뭐 릴스 같은 경우도 틱톡에 있던 기능, 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서 가는 게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에 더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조금 더 앞서서 내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퍼스트 무버의 길을 당당히 가시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있는 곳에서 키워드를 찾아보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다. 대신 너무 따라하시면 안 되겠죠. 카피캣 되면 안 되겠죠. 나만의 것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주제 잡기에서 제가 썼던 전략은 처음에는 패스트 팔로워, 당시에 있던 마케팅 시장에서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보고 그 니즈에 맞게 창업가를 위해 마케팅 교육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의 비밀 뭐 이렇게 이제 당시에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또 같이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나는 그냥 패스트 팔로워로만 있는 게 안 맞다, 나는 조금 더 내 길을 갈래 해서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해냈고, 지금 이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뭐 매출 월 1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이 좀 쉽게 하기 힘든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최근에 확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업계획서,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잘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가 좀 주제를 확장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잡을 때 순서가 있을 뿐인 거예요. 처음에 가장 얕게, 그리고 가장 니즈가 많아 보이는 거, 시장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결제할 만한 것들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영원히 하실 필요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주제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브랜드를 또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반드시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주제 이꼴 키워드. 그래서 이거를 잡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두 번째의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SNS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수강생 10만 명 기록할 정도면 정말 많은 수업을 했고 정말 많은 브랜딩을 오프라인 쪽에서는 했지만, 이렇게 온라인 내 SNS를 막 열심히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 바로 뭐냐면은 솔루션이에요. 나만의 솔루션을 만드는 것, 그 주제에 솔루션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이 180도 달라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SNS 정말 많이 키워서 막 10만, 20만 팔로워인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만의 솔루션이 없기 때문인 거죠. 혹시 일본의 정리 전문가라고 곤도마리 아세요? 이분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그냥 정리 정도 우리 다들 아는 거잖아요. 저는 정리 정도는 진짜 못해가지고 항상 그게 고민인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이 곤도마리에라는 사람이에요. 넷플릭스 가면은 이분 쇼도 있어요. 그냥 일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그런 정리 전문가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솔루션이 들어보면 좀 골 때려요, 여러분. 뭐냐면은 스파클링 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옷을 봤을 때 막 설레, 기분이 좋아, 그리고 얘랑 함께하는 미래가 상상이 돼. 그러면은 그 옷을 남기고, 딱히 그렇지 않다 그럼 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뭐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정리를 되게 체계적으로 막 컬러별로, 계절별로, 소재별로 막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설렘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면 버려라. 엄청 단순하지만 뇌리에 딱 꽂히는 그 멘트인 거잖아요. 백종원 대표님도 보면은 엄청나게 TV에 많은 쇼를 하시지만 항상 거기서 하는 얘기가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망해가는 가게가 매출이 늘리려면은 이 백종원 대표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사람 되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 솔루션이 뭐냐? 항상 얘기하시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안 되는 가게들은 대부분 비슷했죠. 위생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그렇죠? 위생, 그다음에 메뉴판 너무 종류 많으면은 조금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내가 만약에 이런 주제에 맞게 나의 솔루션을 간단하게라도 정의할 수 있다면은 그게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제 잡고 나만의 솔루션을 딱 2줄, 3줄 정도로만 정리할 수만 있어도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 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또 어떻게 판매를 했고 수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 퍼스널 브랜딩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플랜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